Welcome to the GPX tutorial series. 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GPX 튜토리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 유의 언어는 헤이젠 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번역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거나 모든 경우에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튜토리얼에서는 Gastro Plus의 Assessments Plus 모듈, 즉 화합물 평가와 시뮬레이션 평가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Assessments Plus AI 웹 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ssessments Plus 모듈은 마치 세계적인 수준의 PBBK, PBBM, 과학자가 옆에 앉아 모델을 구축하는 동안 코칭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장된 전문가 지식은 여러 과학자들의 수백 년에 걸친 집단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정교하게 조정한 대형 언어 모델이 더해져 여러분의 모델링 과정이 훨씬 더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이번에 사용할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메타졸렘에 대한 PBPK 모델로 저희가 여러 교육 예제에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자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메다졸렘을 화합물로 추가해 두었으며 ADMET 프레딕터를 통해 메다졸렘을 가져온 후 사용 가능한 경우 실험적 특성값을 입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용에도 값을 업데이트했고 pKa 값과 LOGP도 측정된 in vitro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력했습니다. 또한 ADMET 프레딕터가 예측한 효소 동역학을 사용하여 엔테로사이트와 PBPK 조직 위치의 효소 테이블에 YP3A4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경구용 용액 제형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임상 연구에서 얻은 해당 CP시간 프로파일도 이미 관찰 데이터뷰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임상 연구의 평균 인구 통계와 일치하는 21세 73kg의 남성 한 명의 생리학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PBPK 모델에 대한 약동학 설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인간 생리학에 해당하는 생리학 스케줄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평가로 넘어가면 실행할 수 있는 평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화합물 평가와 시뮬레이션 평가입니다. 화합물 평가는 화합물의 물리적, 화학적, 약동학적 특성과 특정 용량에서 이 화합물이 지정된 생리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평가는 주요 특성과 관련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화합물 평가는 해당 화합물이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강조해 보여줍니다. 반대로 시뮬레이션 평가는 시뮬레이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살펴보고 적합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찰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약물 제품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화합물 평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추가 Add 버튼을 클릭하고 평가 유형이 화합물 Compound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이름을 Midazolam Compound Assessment로 지정합니다. 화합물, 생략, 투여 일정이 이미 앞서 검토한 자산들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평가에서 사용하고 싶은 다른 자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 다른 종이나 다른 용량 등이 있다면 이곳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다졸람에 대해 PVPK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므로 PK 모델 유형을 생리학 기반, physiologically based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DMET Predictor와 비교, Compare to ADMET Predictor를 켜겠습니다. 그리고 Medazor M의 구조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ADMIT Predictor의 예측값이 화합물 평가에 포함되어 모델에 입력한 측정값과 ADMIT Predictor가 예측한 값이 비교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일치 사항이 강조 표시됩니다. 이 파일에는 구조가 하나만 있으므로 메데스란이 자동으로 비교 대상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여러 항목이 포함된 구조 파일이 있다면 여기서 사용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합물 평가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 표에 신속하게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수준, 주제,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명형 피드백에는 BCS 및 DCS 분류, 그리고 화합물의 이온화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장관 내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됩니다. 실행 가능한 피드백은 담즙산 효과의 중요성과 장내 침전 가능성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또한 아래 대사 관련 피드백에서 강조된 것처럼 비선형적이고 포화 가능한 과정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델의 SIP3 A4를 포함시킨 것이 비교 피드백의 Admin Predictor 예측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자산을 검토할 때 이러한 매개 변수 중 많은 부분을 이미 보았지만 여기에선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과 함께 이제 우리는 이 화합물이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거동할지, 그리고 우리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합물 평가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자산을 이용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설정해 두었으므로 바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적합도가 근접하게 나타나지만 AUC와 말기 단계가 다소 과대 예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주요 뷰와 뒷뷰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과대 예측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평가를 설계한 이유입니다. Assessments. 플러스가 이러한 조사를 대신 수행해주며 관찰된 데이터와의 불일치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도를 개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시 Assessments Plus 뷰로 돌아가서 이제 시뮬레이션 평가를 생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한 버튼을 클릭하되 이번에는 평가 유형을 시뮬레이션으로 설정합니다. 이 평가의 이름을 메타솔엠 시뮬레이션 평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 평가의 설정이 화합물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평가는 여러 가지 모드로 실행할 수 있으며 각 모드에는 다양한 하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선택된 첫 번째 모드는 의약품 개선 (Drug Product Improvement입니다). 이 모드는 경구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미래 예측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또한 의약품, 제품, 제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조언은 개발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공되며 시나리오는 전임상부터 제네릭 생물학적 동등성까지 다양합니다. 두 번째 모드는 오늘 사용할 관측 데이터에 맞춤 개선 Improve Fit to Observe Data로 시뮬레이션 매개 변수와 설정을 최적화하여 관측 데이터와 더 잘 일치하도록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 모드는 IV와 경구, 시뮬레이션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관측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 매핑해야 합니다. 오늘 사용할 시나리오는 모델을 경구 PO 데이터에 맞추는 것이지만 IB 시뮬레이션에서 분포 또는 총소율 매개 변수를 관측 데이터에 맞추는 추가 시나리오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위한 세 번째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IV 또는 PO 시뮬레이션 모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조언을 제공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에서 일어난 일을 요약해 줍니다. 사용 사례에 맞게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평가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 평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 평가는 예상대로 AUC가 과대 예측되었음을 식별하며 이는 빨간색이 실행 가능한 피드백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러 실행 가능한 항목들은
과대 예측에 가능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대사적 총수율의 과소 예측, 침전의 오예측, 그리고 또는 용해 및 투과 매개 변수와 관련된 잠재적 문제가 포함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한 일과 실행 가능한 피드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일련의 설명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유용하고 포괄적이지만 각 행을 읽고 지운다 해도 다소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래픽이나 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럴 때 Assessments Plus AI가 등장합니다. Assessments Plus의 결과물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첨단 AI 도구입니다. Gastro Plus GPT 웹 기반 AI 도구 모음의 일부로서 Assessments Plus는 보고서에 적합한 요약, 주요 화합물 특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의 시각화, 그리고 모델이나 의약품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도구에는 챗봇이 포함되어 있어 화합물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질문에 답하거나 Gastro Plus에서 권장사항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ssessments Plus AI는 선택적인 단계이며 프로그램이 그곳의 피드백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자인 여러분이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며 Assessments Plus의 피드백을 LLM을 통해 처리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Assessments Plus AI를 사용하려면 먼저 커피 버튼을 눌러 Assessments Plus의 결과물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Launch Assessments AI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Gastro Plus 라이선스에 포함된 Gastro Plus GPT의 랜딩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직 온라인 도구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따라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로그인 계정이 있다면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을 사용해 로그인하고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대시보드로 이동하며 여기서 먼저 Simulations Plus를 선택한 다음 Gastro Plus GPT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Gastro Plus GPT AI 도구 모음으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에는 Gastro Plus Chat, Assessments Plus AI, 그리고 데이터 추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Assessments Plus AI로 이동한 다음 Assessments Plus에서 복사한 결과를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그런 다음 Run Assessment를 클릭하면 AI가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완료되면 3개의 섹션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 요약, 평가, 출력, 그리고 권장사항입니다. AI 요약은 말 그대로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일어난 일, 해당 결과를 이끈 약동학적 과정, 그리고 권장되는 조치에 대한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이 요약은 시뮬레이션이나 화합물에 특화된 여러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섹션에 해당하는 다양한 주요 그래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데이터를 본문에 함께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보고서용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ssessments Plus 출력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Gastro Plus의 Assessments Plus 모듈과 동일한 정보가 피드백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관련 그래프와 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장사항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AI는 Assessments Plus 출력과 권장사항을 공식 문서, 튜토리얼, 동영상 등에서 얻은 Gastro Plus에 대한 지식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각 권장사항에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정당화가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이 아래에 있는 채팅창을 통해 권장사항이나 전체 시뮬레이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챗봇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챗봇에게 질문하기 버튼을 사용하면 이러한 권장사항 중 어떤 것이든 Gastro Plus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챗봇에 자동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장된 효소 테이블의 스케일 팩터를 사용하여 효소 동역학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게스트로 플러스로 돌아가면 이러한 권장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사적 청소율을 높이기 위한 변경사항입니다. 컴파운스 보기에서 효소 동역학 테이블로 이동하여 CYP3A4의 두 위치 모두에 대해 Vmax 스케일링 팩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AUC가 약 20% 정도 과대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의 Vmax를 10%씩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회통과 추출과 전신 청소율 사이의 차이를 절충할 수 있습니다. 이제 Assessments 플러스로 돌아가서 평가를 다시 실행하면 AUC와 Cmax가 잘 예측되었다는 녹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시뮬레이션을 수동으로 다시 실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평가는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하여 모델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평가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관찰된 데이터와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Assessments Plus 및 Assessments Plus AI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